네,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의 황금 타이밍 대박천국 골드 박하윤입니다. 이틀 간의 반등을 뒤로하고 시장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 국채 금리가 꿈틀거리자 시장 또다시 흔들리고 말았는데요. 대형 성장주들 부진한 흐름을 보인 가운데 개인이 2조 원 넘게 매수를 해주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를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시장, 오늘 대박천국 골드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과 전망 모두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시장 이슈와 함께 자세한 마감 시황부터 만나보고 올게요. 임시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임시연입니다.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휘청이었습니다. 목요일 우리 시장 1% 넘게 빠지며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인은 코스피에서만 2조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만간 시행될 바이든 정부의 추가 부양책 등을 감안할 때 경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오늘장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가 지난 2018년 인수한 아르헨티나 리튬 호수의 가치가 재평가되면서 대부분의 계열사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중국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성장으로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필수 소재인 리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되는데요. 포스코 그룹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료부터 2차 전지 소재까지 생산하는 소재 밸류체인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포스코 주가는 3%대 상승한 30만 9천 원에 마감을 했고요. 최근 1년 내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또 계열사 포스코엠텍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포스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가 흐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주 총 36건에 대해 시장 경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투자 경보 종목으로는 주가가 급등하고 불건전 주문이 제출된 쿠팡 관련주 2건과 2차 전지 관련주 1건 등 총 4건이 지정됐는데요. 관계자들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관련 테마주의 가격 변동폭이 축소되면서 전주 대비 경고 종목 지정 건수가 감소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주로 2차 전지와 정치인 관련주가 지정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시황과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히 살펴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국채 금리 상승 부담감에 1%가 넘게 하락했습니다. 최근 8거래일 연속 종가 기준 3,100선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수는 전일 대비 1.28% 내린 3,04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연일 상승세를 이어오다 오늘 다시 하락세로 전환을 했는데요. 지수는 전일 대비 0.49% 내린 92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개인용로 2조 1천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9천억 원, 1조 2천억 원 이상 매도세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개인용로 매수세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 우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파랑불을 켠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3% 이상 하락했고요. 네이버와 현대차도 2%대 내림세 보였습니다. 카카오도 2%대 하락, 셀트리온은 1%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역시나 내린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1%, 2%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100% 무상증자를 결정한 HLB 5% 가까이 올랐습니다. 펄어비스 알테오젠 3%대로 하락 마감했고요. 시젠도 1%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마감 시황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미국 증시 지수 선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입니다. 0.82% 내린 12,576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P 선물입니다. 0.66% 내린 3,792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증시는 일제히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이 시각 현재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글로벌 증시 동향 살펴봤습니다. 이번엔 오늘장 핫했던 이슈를 정리해주는 바카스, 어떤 종목이 준비되어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오늘장 소폭 상승한 엔지캠 생명과학 올라왔고요. 이어서 4%대 약세로 마감한 KMW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두 종목 선정해 봤는데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바카스 두 종목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박천국 골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우넷의 신현식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미 국채금리 상승에 양시장이 또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대형주들은 부진했지만 은행주들은 조금 선방을 한 모습이었는데요. 네, 네,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은 이제 앞으로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의 변동성에 의해서 주가가 뭐 크게 뭐 방향성을 잡기보다는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가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일단은 횡보하고 뭐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스윙 투자자분들은 이제 향후에 연준에서의 그 FOMC 회의에 대한 그런 이슈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추세 자체가 좀 위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보고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횡보 구간이기 때문에 데이 트레이닝 전략으로 나아가 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기다리고 네.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여기에 덧붙여서 중국 양회도 시작이 네. 됐습니다.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네, 뭐 우리 시장에서 가장 크게 미치는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오늘 그 5일 새벽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컨퍼런스에 참여를 해서 앞으로의 그 금리 정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발언할지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 이제 FOMC 회의에 16일 날, 17일 날 있는 FOMC 회의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게 되면 시장은 좀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중국 양에는 일단 이제 3월 5일 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뭐 중요한 거는 이제 중국의 내수 경기 부양 위주로 부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오늘 좀 말씀드렸던 이제 KMW 같은 경우 5G나 전기차, AI 반도체 쪽의 위주의 경기 부양을 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 섹터주들은 다시 한번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오늘 시장을 핫하게 달궜던 바카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카스 엔지캠 생명과학인데요. 힘든 시장 속에서 빨간불을 지켜내주긴 했지만 사실 오늘 강한 흐름을 보이진 않았어요. 선택하신 이유 한번 들어볼까요? 네, MG캠 생명과학은 일단 이제 코로나 관련 치료제 환자 60명을 임상을 모집을 완료를 했고요. 우리가 이제 세포 실험과 동물 실험에서 약 99%와 95%의 바이러스 감소 효과가 좀 나타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MG캠 생명과학이 뉴스에서 보시게 되면 3월 이내로 이 임상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하고 식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국내 코로나 관련 치료제 2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대에서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 바카스 만나보겠습니다. KMW입니다. 오늘 4%대 급락을 보였는데 5G 앞으로의 전망도 다 같이 궁금하거든요. 앞으로의 네.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KMW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제 하락했던 요인이 이미 이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대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밀렸죠. 엄청나게 좀 밀렸는데 저는 지금 구간대에서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됩니다. 주가가 좀 빠졌던 이유는 4분기 실적이 예상 컨센서스를 26% 하회하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KMW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적 4분기 실적에 대한 악재 때문에 빠졌는데 그 실적이 언제 턴하는지를 좀 체크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데 2분기부터는 실적 부분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대에서는 저가 매수의 좀 기회로 활용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양회에서는 예전에는 이제 내수 경기 위주의 경기 부양책을 하겠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5G 쪽에서도 어떠한 이제 뭐 전략 부분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양해 관련 수혜주로도 좀 보셔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5만 한 3천 원 이하권에서는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뭐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양회 수혜주로서 오히려 주가가 밀린 지금 이 시점에서 관심 있게 좀 봐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바카스 두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장을 이기는 황금 전략 골든타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골드 타임은 제가 이제 이슈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3월 달에 있을 일정들을 좀 보고 그거에 관련된 주식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이제 중국 양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 이제 내일 정도 이제 발표가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못 올랐던 주식들은 좀 올라가겠지만 많이 상승했던 중국 관련 섹터주들은 단기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오늘 이제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증시 일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증시 일정을 우리가 좀 알아야 이 관련주의 어떤 이제 뭐 이슈라든가 테마가 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첫 번째로는 이제 3월 10일 날 이제 한미 연합 훈련이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게 이 일정 자체가 2월 말 정도에 나왔던 부분이라서 지금 당장에 이제 3월 10일 날 한미 연합 훈련이 진행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힘든데 일정은 일단 원래 3월 10일이었는데 시기와 일정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서 이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 훈련이 일어날 경우에는 관련주, 방산주죠. 네, 빅텍이나 스페코가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3월 10일은 아니고요. 이게 아직 시기와 일정이 조율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제가 봤을 적에는 한 3월 15일 정도에는 한미 연합 훈련을 축소한 규모로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주가에는 전체적으로 지수에는 좀 악재이긴 하지만 뭐 크게 시장이 빠지거나 그런 악재는 아닌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 빅텍이라든가 스페코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제 빅텍의 흐름입니다. 빅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상승했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했다가 하락 추세에 있죠. 그래서 요거는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은 한미 연합 훈련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한 번은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빅텍과 스페코에서 어떤 주식을 사야 될지를 좀 보셔야 되는데 요거를 우리 1월 11일 날 날짜에 주가의 흐름만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주가가 제가 이제 스페코하고 한번 비교를 해 드릴게요. 자, 스페코는 이날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음봉이 떨어졌죠. 네, 음봉이 떨어졌는데 네. 빅텍은 이렇게 양봉 마감됐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이게 좀 주식에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방산주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스페코를 살지 빅텍을 살지 몰라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스페코가 후발주인데 뭐 기업 내용이나 실적이 얘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스페코가.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기업의 내용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많이 상승하는 게 대장이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찾기가 좀 주식 투자에서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 한미 연합 훈련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경우, 네, 빅텍과 스페코가 수혜주고요. 네, 대장은 빅텍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이자 관련 백신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이자가 이제 3월 14일 날 백신이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됐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2월 27일부터 의료진을 대상으로 해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최근에 아스트라제네카 관련해서도 이제 접종이 일어나고 있는데 주가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주식들이 상당히 좀 못 움직이고 있죠.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백신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나 이제 화이자나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쪽에 백신을 먼저 맞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사망 확률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적고요. 네, 임상보다도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 백신 접종에 의해서 사망했다라는 결론이 없습니다. 불분명하다. 백신과의 연관성이 좀 불분명하다라고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예로 작년에 이제 독감 백신을 좀 맞으면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죠. 네,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독감 백신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뭐 이런 악재 때문에 백신주들이 뭐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데요. 이 악재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게 되면 시장에서 좀 둔감해질 수 있고
향후에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되면 지금 이제 100만 회분이 3월 달 내로 공급이 돼서 좀 시작이 된다. 자, 이제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게 되면 당연히 여행 관련주라든가 뭐 컨택트 관련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죠. 그래서 이 화이자 관련 백신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주식들이 관련 있냐면 KPX 생명과학이고요. 네, KPX 생명과학은 쭉 보면 여기 제가 이제 빨간불 쳐놨죠. 네, EDP-CI라는 이 그 항생제 중간체를 화이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화이자 관련 주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이 KPX 생명과학이 이제 화이자 관련주 이제 대장인 것으로 좀 보여져요. 자, 차트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 주가가 이제 3만 원대에서 지금 이제 9천 원대까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졌죠. 네, 보통 이제 저렇게 고점에서 한 3분의 1 정도 주가가 빠지게 되면요.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요. 이게 2월 달 한 2개월 정도 지금 횡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손절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나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는데 뭐 제가 봤을 적에는 뭐 화이자 백신이 접종이 시작되는 순간 혹은 실질적으로 이제 화이자 백신에 대한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한 번 정도는 뭐 이전처럼 급등하지는 않더라도 반등 한번 흐름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두 번째 주식입니다. 이제 우리바이오라는 주식인데요. 자, 우리바이오의 대표이사가 한국 화이자 마케팅 부분의 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제 우리바이오가 화이자 관련주로 불리고 있습니다. 네, 한번 차트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한번 상승했다가 이때입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작년에 12월 달에 화이자 관련 백신주로 급등을 했었죠. 근데 KPX가 대장주고요. 지금 보면 흐름 자체가 KPX보다 약하죠. 그래서 이렇게 차트를 보고 우리바이오가 대장인지 아니면 KPX 생명과학이 대장인지 좀 보셔야 돼요. 제가 봤을 적에는 KPX 생명과학이 좀 대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시장이 크게 밀리지 않으면 이런 주식들은 한 번은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슈가 이제 3월 16일부터 17일 FOMC 회의가 있어요.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물가 압력을 완화하는 통화 정책을 지속하겠다.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 하겠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연준에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1조 9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조금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미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움직이면 우리나라 시장 막 밀리고 막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연준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전략이 이게 이제 공식화가 되면 시장이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뭐 말씀드리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거는 미국의 이제 단기 채권을 매도를 해서 장기 채권을 매수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를 떨어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이 일단 오늘 그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오늘 그 컨퍼런스에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를 할지 여부, 그리고 16일, 17일 FOMC에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시장은 빠르게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다음에는 시장은 어떤 걸로 갈 거냐면 유동성 장세에서 시중의 유동성을 풀어서 이제 실적 장세로 갈 겁니다. 그래서 향후의 업종이나 종목들, 실적이 좋은 주식들, 특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섹터들은 장기 투자 관점으로 상당히 좋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좀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하고 이제 제가 이제 지수 좀 빠르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하락을 해도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2,900포인트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기서는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그 다음에 박스권 상단부인 3,200포인트 권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이제 경기 부양책이 새롭게 나온다거나 뭐 그러면 올라갈 수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제 박스권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코스닥도 이 900입니다. 900을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제 900포인트 이탈하면 단기 투매는 좀 나오겠지만 뭐 한 880포인트까지 뭐 제한적인 하락이다.